1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30억은 좀 빡셀 것 같아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인생이라는 전쟁, 이거에 대해 정말 치밀하게 다룬 철학서, 이동현 작가의 심리학으로 읽는 손자병법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성공에 꼭 필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자 사실상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헤라클레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넓은 어깨와 어울리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바닥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사실 헤라클레스는 활달하고 용맹한 대신 성질이 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그 사과를 또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사과가 뭉개지는 게 아니라 아까보다 더 커져버린 겁니다. 기분이 상한 헤라클레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번에는 늘 들고 다니던 자신의 몽둥이로 사과를 내리칩니다. 이에 사과도 질세라 자기 몸집을 더 키우죠. 마침내 그 좁은 길이 엄청나게 커진 사과로 완전히 가로막혀버립니다. 헤라클레스는 분을 감추지 못해요. 자기보다 더 커진 사과를 붙들고 씨름을 해댑니다. 그때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헤라클레스, 그만두어라. 그 사과의 이름은 갈등이어서 당신이 건들면 건들수록 커질 것이다. 그냥 놓아두면 다시 작아진다. 그제야 진정이 된 헤라클레스는 사과에 씩씩거리던 호흡을 멈춥니다. 사과를 놓아주곤 시간을 잠시 가진 뒤 우회해서 지나가죠. 네, 저와 여러분,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갈등, 전쟁 같은 그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일 겁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만나는 수천 가지의 갈등, 가시덤불이 바로 이런 사과인 거죠. 여기서 손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오래 끄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스포츠의 본질적인 차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포츠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 중 자아 실현이라는 차원에 해당한다면요. 전쟁은 애초에 생존 차원에 해당합니다. 스포츠는 룰에 따른 페어플레이가 생명이죠. 그런데 전쟁에는 룰이 없어요. 대신 승리와 패배만 있고 대립하는 쌍방의 무수한 상호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양쪽 다 무슨 행동을 해서든 이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스포츠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인생이란 이 거대한 흐름을 스포츠로 접근하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전쟁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한결 가뿐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은 오래 끄는 게 아니니까요.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막 치솟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도 결국 그 상황은요, 모든 전쟁이 결국 그러하듯 종식될 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갈 건지, 그 상황에 빠져 너무 오랜 시간 계속 허우적댈 건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순간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살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에서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함께 가늠을 해보시죠. 이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걸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코넬 대학의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능력 그리고 확신,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력하죠. 그러다 세상을 아주 조금씩 점점 알아가면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첫 번째 봉우리는 가짜예요. 이 단계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바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뭘 만나죠? 갈등 상황을 무조건 만납니다. 그 갈등 상황에 몇 번 빠지면서 치솟았던 자신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절망의 계곡까지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저 역시 똑같았어요. 투자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시절, 저 역시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만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그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무식하게 용감했구나. 이 바닥도 보통이 아니네. 진짜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알고 덤벼보자. 네, 여러분.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와 전무라는 건 없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이든 이득과 손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황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나갔는데요. 한 상인이 황금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날따라 좀 이상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확 달려가서 그 황금을 한 손에 움켜쥐고 달아난 거죠. 상인은 소리칩니다. 저 도둑놈 잡아라. 금세 포졸들이 달려와 도둑을 붙잡았죠.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좀 이상한 거죠. 행색이며 말투며 황금을 훔칠 만한 소위 없이 사는 사람 꼴이 아니었으니까요. 포졸이 물어요. 시장에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황금을 훔칠 생각을 했소? 황금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이다. 여시 춘추에 나오는 제인 화금이란 고사입니다. 네, 잘 차려입은 도둑으로 등장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인간은 부분을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항상 범합니다. 자, 여기 매미 한 마리가 노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 매미를 사마귀가 노리고 있네요. 그 사마귀는 참새가 노리고 있고 참새는 누군가 화살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인데요. 여기 강변의 조개가 속살을 내놓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황새가 날아와 쪼아 먹으려고 하자 놀란 조개가 입을 꽉 다물었죠. 그래서 황새의 부리가 조개 껍데기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황새는 조개에게 타이릅니다. 너 그렇게 버티다가 말라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조개가 반박합니다. 웃기는 소리 작작 해라. 내가 안 놓아주면 너야말로 굶어 죽을 것이야. 그렇게 서로 죽기 살기로 버틸 때 지나가던 어부가 말합니다. 이게 웬 횡재냐. 어부는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그리고 언제나 지금 그 상황에 매몰되어 조망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이거 말곤 다른 건 전무한 것 같고 외부에서 정말 수많은 자극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내면에 바로 와서 딱 닿으면 안 되거든요. 내면 진입 전 일종의 대기실 같은 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외부 자극과 내면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반응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이요. 전부와 전무를 맹신하는 탓에 눈앞에 있는 미끼를 매번 덥석덥석 잘 물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이 개념이요.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스포츠 안에서 일어나는 한 조각 전쟁에 불과하다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가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기 긍정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둘 중 하나의 행태를 보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 자기 긍정감은 내 장점, 더 나아가 나의 사소한 결점까지 그냥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사람은 속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뭐 해결책을 제시해봤자 라는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결점이 드러나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긍정적인 척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연스러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실과 자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이제는 진짜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런 상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기 자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 지금까지 살면서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성취해왔고 크든 작든 무언가 맘대로 안 된 적도 많고 그게 나, 내 존재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기에 마땅한 정신 상태를 갖는다는 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득과 실이 모두 있다는 걸 압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사실도 알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혼돈은 잘 다스리는 가운데서 나오고 두려움은 용기에서 나온다. 강한 것은 약한 데서 나온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득의 측면을 같이 고려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얻는 하나와 잃는 하나가 개수는 같겠지만요. 그 크기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더 크면 추진하고 손실은 미연에 최소화하는 거죠. 체면보다 실리가 중요하니까요. 집중 그리고 포기, 이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죠. 바둑에서 자기의 돌을 버려 상대 진영을 파괴해 나가는 사석 전략과 비슷한데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걸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아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계속 전부 아니면 전무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나머지를 다 놓치는 자들이죠. 현명한 자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가 원하는 그거 딱 하나 내어주고 이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갑니다. 네, 여러분. 사건의 맥락을 살펴봐야 해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 딱 한 번만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거죠. 사실 단기적인 이익에 확 끌리는 건 사람 본능이에요. 조삼모사? 이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조삼모사,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탐대실하지만 않으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만 보다가 소탐대실하니까요. 김수영 시인은 풀이라는 시에서 풀이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의 맥락, 그 징조, 이걸 아는 풀만이 강풍이 불어오기 전에 먼저 몸을 누릴 수 있겠죠. 사실 매사에 크든 작든 징조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징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그냥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징조, 눈에 들어오는 징조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폭풍과도 같은 그 사건에 앞서 징조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목적이란 게 필요하고요. 몽골의 학자 야율초제는 말했습니다. 나라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백성과 땅을 얻기 위함이다. 설령 땅을 얻어도 백성이 없으면 황무지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들 갖고 계시죠? 자산, 연봉, 실적, 체중. 이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걸 설명하는 데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체감상 70-80% 이상 너무 많은 분들이 목적 없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건 백성 없는 땅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10억이라는 자산이 필요하신가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면 왜 20억이 필요하신가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1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30억은 좀 빡셀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요. 20억 자산가라는 여러분의 그 목표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 목적, 그 자산을 잘 운용하고 더 키워갈 수 있는 나의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되글로 배워서 말글로 써먹는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요. 되와 말은 과거에 쓰던 부피의 단위거든요. 한 말이 한 되 곱하기 10입니다. 이 말은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압도적인 결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큰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반대로 말글을 배워서 되글로 쓰는 거고요. 그 의미를 모르고 의미가 없이 무턱대고 돈의 액수, 자산을 비롯한 모든 목표 숫자들, 속이 텅 빈 목표 외치는 사람들에게 손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을 차지했어도 이득이 없으면 흉한 것이니 이를 비류, 즉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한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받쳐주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대는 기간이 정말 확 줄어들 겁니다. 목적을 목전에 둔 마음으로 노력이란 걸 하니까 자신감도 서서히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인생 폭풍 한번 지나가는 거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레벨업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직전에 겪었던 전쟁 같은 갈등이 다시 닥쳤을 때 훨씬 수월하죠. 지난번엔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손자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전쟁은 오래 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속전에서 속결하십시오. 개전하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일단 결정한 후에는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무언가를 또 선택해서 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사실 살아가면서 눈앞에 거슬리는 이런 갈등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관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당도한 그 점령지에 놓인 꽃과 승리의 깃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놓인 바로 그 갈등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나머지 인생 전체를 다시 그 에너지 회복하는데 다 보내버리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차피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요. 손자의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워있는 자는 눈물로 얼굴을 적신다.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마치 누워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요. 일어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앉아만 보세요. 그것까지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꼼짝 못하고 앉아만 있는 상태같이 느껴지신다면요. 한번 일어서만 보세요. 걷고 뛰라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기세와 절도, 이 두 개만 항상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기세는 강하고 웅장한 목표 같은 겁니다. 로크 법칙에 따르면요. 10년간 무려 400여 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제일 어려운 걸 목표로 잡았던 사람들이 가장 쉬운 걸 목표로 설정했던 사람들보다 성과를 250%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웅장한 목표라는 이 기세에만 신경 써서 절도가 빠져버리면 소위 한여름밤의 꿈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상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절도는 뭘까요?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스스로의 규칙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절도만 있고 기세가 없으면 자기가 정한 그 한도, 한계 내에서만 하려는 습성 때문에 평생 계란으로 바위만 치는 그 삶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기세와 절도, 이 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더닝크루거 효과 곡선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그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한 번만 넘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향이에요. 다만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상향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어요. 오늘 하루 우상향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한 번쯤 그려보시기를. 눈앞에 지금 그 문제, 갈등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